여러분들이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을 하면은 공인중개사가 되는데, 공인중개사가 되었을 때 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받습니다. 이 자격증을 주는데, 이 자격증이 이렇게 돼 있어요. 공인중개사 자격증 해놓고 우측에는 여러분의 사진이 이제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성명, 그 다음에 여러분의 생년월일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위의 사람은 2016년도에 시행한 제27회 시험에 합격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그래서 2016년도 12월, 여러분들 아마 시험 끝나고 좀 한 일주일 동안 여행 갔다가 오셔서 자격증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12월 5일 이렇게 해가지고 대전광역시장 이렇게 돼 있고, 대전광역시의 직인이 찍힌 이 자격증을 발급받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 자격을 취득해서 이제 공인중개사가 되는데, 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고 사용해도 됩니다. 이 자격 한번 취득하면요, 죽을 때까지 자격이 그대로 인정됩니다. 자격증을 쓰건 안 쓰건, 그냥 장롱 속에 처박아 두건 공인중개사 자격은 그대로 죽을 때까지 인정하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자격은 영속성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자격 취소 처분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 거죠. 그래서 이 자격증을 사용하지 않아도 상관없지만, 이 자격증을 남이 사용하도록 양도하거나 또는 대여하거나 하게 되면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가 되고, 그럼 자격 취소가 되면 3년간은 다시 시험에 볼 수가 없게 제한을 뒀습니다. 그래서 남한테 빌려주지 않는 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러분들은 사망할 때까지 이 자격을 취득을 한 것을 인정받고, 여러분이 나중에 사망하게 되면 그때서야 공인중개사 자격도 같이 죽음과 함께 상실되는 거예요. 그럼 이 자격증은 여러분이 죽었을 때 화장을 한다면 화장할 때 관 속에 들어서 같이 불에 태워서 갈 것이고, 그렇지 않고 매장을 하게 되면 시신과 함께 옆에 품에다 넣어가지고, 아마 옷 속에 넣어가지고 같이 넣어가지고 아마 영원히 이제 기록될 거예요. 그러다가 2000년 후에 이제 발견했는데 2000년 전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이런 거였다라는 게 이제 유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했을 때 자격증을 사용해도 되고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만일 자격 취득한 다음에 중개업을 하겠다, 나 드디어 중개업을 하겠다 하면은 일단 자격부터 취득할 것을 전제로 해서 중개업에 대한 등록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중개업에 대한 등록이에요. 쉽게 해서 오픈을 해야 됩니다. 사무소 오픈을 해야 돼요. 그럼 등록을 하면 그때서야 부동산 중개업을 할 수 있는데, 자격을 취득하여 중개업 등록을 한 사람을 우리는 개공이라고 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라고 하는 거예요. 개업공인중개사. 근데 이 개업공인중개사가 너무나도 길어요. 그래서 3월부터 강의할 때는 이 개업공인중개사를 제가 그냥 줄여서 개공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개공 할 거예요. 예. 이 과거에는 이런 분들을 부동산 중개업자라고 불렀는데, 중개업자라는 명칭을 2015년부터 중개업자라고 칭하지 말고 개업공인중개사라고 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중개업자라는 명칭이 일본에서 중개업을 하는 사람을 중개업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쓰는 중개업자라는 말을 우리가 똑같이 쓰니까, 우리는 좀 더 새로운 이름을 써보자 해갖고 바꾼 건데 개업공인중개사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더 명칭이 더 와닿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중개업자를 지금은 개업공인중개사라고 부르고 있다 이거예요. 근데 자격 취득하여 부동산 중개업소에 취직을 해도 됩니다. 취직을 소속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이와 같이 자격 취득하여 중개업소에 취직을 하게 되면 이런 분들을 소속공인중개사라고 부른다. 소속공인중개사. 중개업 등록을 하여 중개업자가 되면 개업공인중개사. 자격 취득하여 중개업소에 취직을 하면 소속공인중개사. 이렇게 부른다 이거예요. 근데 소속공인중개사도 너무 길어요. 그래서 앞으로 강의할 때는 소속공인중개사를 소공이라고 제가 약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자격은 취득했는데 자격증 사용하지 않아도 되죠? 전혀 자격증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장롱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그냥 우리는 일반 공인중개사라고 합니다. 일반 공인중개사. 자, 그러면은 요 세 종류의
자격 취득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격증을 쓰느냐 안 쓰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명칭이 이제 구분이 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지금 밖에 나가시면 중개사무소가 보일 텐데요. 거기서 사장님이 바로 개공입니다. 근데 이 개공의 종류가 지금 현재는 3종류의 개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숫자, 지금 현재 9만 명 정도가 되거든요. 중개업소 사장님이 9만 명 정도가 돼요, 우리나라에. 물론 이 직원들도요, 이에 만만치 않을 정도로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동산 중개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전체 숫자는 30만이 훨씬 좀 넘습니다. 네. 근데 이제 개업공인중개사님이 사장이고 이 사람은 직원이 되는데 그 중에서 개업공인자 중에서도 3종류가 있는데 약 8만 2천 명 정도 되는 많은 숫자가 8만 4천 명까지 될 때도 있었어요. 그게 등록했다가 뭐 3개월 만에 폐업하시는 분이 의외로 꽤 있어요. 그래서 3개월 동안은 사실 수입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3달 동안 버는 게 500도 안 되고 200도 안 됐대요. 야, 그럼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바로 문을 닫은 분이 있는데, 아니, 농부가 씨를 뿌리자마자 그 다음날 왜 열매가 안 맺혔지? 막 그러는 거예요. 막 땅을 파봐. 어디 있지? 없지, 땅속에. 아직 씨가 뿌리도 내리지도 않았는데. 씨 뿌릴 때까지 기간이 있는데 그거를 못 참고서 폐업하시는 분도 있는데, 중개업이 성공할 때까지는 보통 통계적으로 보면 3년 정도가 지나야지만 그때부터 본궤도에 올라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본궤도에 올라간다는 것은 3년 정도 지나야지만 그 다른 거 빼고 보통 700 정도 월 수입이 되는 시점이 3년이 지나야 된다는 게 평균이에요. 물론 어떤 분들은 뭐 단 1년 만에 뭐 몇천씩 한 달에 이렇게 버시는 분도 있고, 근데 1년 지났는데도 한 달에 200 정도 버시는 분도 있고 차등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성실성과 그 다음에 노력과 그 다음에 끈기와 불독 정신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님이 왔는데 찾는 물건이 없으면 그런 물건 없는데 예 그럼 가세요. 예 이렇게 해야 되면은 그건 불독 정신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거. 예. 그 똥개가 그 주인이 왔을 때도 아무 데나 그냥 지저대고 도둑이 왔을 때는 깨끗하게 가만히 있고 이제 그런 똥개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손님이 왔으면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잡아놓고 커피라도 한 잔 먹여가면서도 자꾸 얘기를 끌어내가지고서 이 손님이 이런 물건을 찾는 게 내가 갖고 있지 않으면은 다른 물건을 꼬셔가지고 구입할 수 있도록 꼬셔서 계약을 성사시켜야 되는 그런 불독 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 중에서 이제 개업회사 중에서, 즉, 개공 중에서 가장 많은 숫자가 바로 공개공이 되겠습니다. 즉,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됩니다.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 중에서도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있어요. 이를 우리는 앞으로는 공개공 이렇게 하겠다 이거 말입니다. 예?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앞으로 뭐라고 하겠다고요? 공개공. 이분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여 중개업 등록을 하신 분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약 한 4천에서 6천 명 정도 숫자가 되는 개업공인사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공인중개사법 부칙 6조 2항에 규정된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중개업자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심이 85년부터 봤다 그랬죠? 그렇지만 85년 전에 이미 중개업을 하고 있었던 분들 있죠? 그분들은 공인중개사 자격 없죠? 지금까지 중개업을 하고 있어요. 아직 자격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같이 자격시험은 85년도에 처음 봤지만 이때는 그냥 공인중개사 자격제도가 그 전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중개업을 하겠다라고 신고만 하면은 다 부동산 중개업을 할 수 있도록 인정을 해줬고, 또한 1985년도에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처음 봤지만, 그렇지만 1989년도까지는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분이라 하더라도 도서지역, 쉽게 해서 섬지역과 시골지역에서는 그쪽 지역에는 중개업이 잘 안 되죠. 섬지역에 중개업이 잘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농촌지역에 중개업 잘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시골 농촌지역과 섬지역에는 워낙 중개업소가 없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1989년도까지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어도 중개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줬습니다. 이같이 1989년도까지 또한 자격 없어도 중개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아서 지금 현재까지 중개업을 하고 있는 이런 분들은 추가로 별도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지 않아도 이 중개업을 그대로 계속 하여도 됩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자격 없어도 중개업 등록을 한 것으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을 공인중개사법 뒤에 있는 부칙에 이렇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이와 같이 자격이 없지만 중개업을 하겠다고 신고하여 또는 자격 없지만 중개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받아서 지금 현재까지 중개업을 하고 있는 그러한 중개업자를 총칭하여 법 부칙 6조 2항에 규정된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제가 앞으로는 부개공 이렇게 표현하겠다 이거예요. 이런 분들을 2004년도까지 지금부터 12년 전까지는 중개인이라고 불렀었는데 중개인이라는 명칭을 법 부칙 6조 2항에 규정된 이렇게 바꿨기 때문에 간혹 가다가 누가 중개인 이렇게 부르면은 이 사람을 의미한다. 그렇지만 중개인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이렇게 부칙 6조 2항에 규정된 개업공인사 이렇게 부르고 있으니까 부개공 이렇게 하겠다 그 말이에요. 이분은 자격 없기 때문에 폐업을 하게 되면은 다시 중개업을 하려면 시험을 또 봐서 합격을 해야지만 등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습니다.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라는 사람은 일단 법인 설립 등기를 해야 되죠. 법인이라는 것은 등기가 된 단체를 말합니다. 이와 같이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사와 부칙 6조 2항에 규정된 개업공인사는 여러분과 똑같은 자연인이지만 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라는 사람은 일단 상법에 규정된 회사 설립을 하여 상업등기소에 가서 회사 설립 등기를 하거나 또는 협동조합을 설립합니다. 협동조합이라는 것은 공동으로 생산하여 공동으로 판매를 하는 그러한 영농조합 등을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상업등기소에 가서 협동조합 설립 등기를 합니다. 이같이 설립 등기를 하게 되면 설립 등기한 단체를 우리는 법인이라고 하는데요. 회사 설립 등기를 한 법인이건 또는 협동조합이라는 그러한 법인체를 설립 등기했건 이같이 법인 또는 회사 설립 등기한 법인이거나 또는 협동조합으로서 그러한 법인 이렇게 먼저 등기를 한 단체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상업등기소에 가서 회사 설립 등기하거나 또는 상업등기소에 가서 협동조합 설립 등기를 마치게 되면 그때에서 이제 법인이라고 하고 이와 같이 설립 등기한 다음에 별도로 중개업에 대한 등록까지 하였을 때 이를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라고 합니다. 자, 이 법인인 개업공인사가 지금 현재 한 2,000여 개 정도의 회사가 있습니다. 앞으로 강의할 때는 이를 법개공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 두 종류의 개업공인사는 여러분이나 저처럼 살아있는 자연인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직접 설명하고 계약서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법개공입니다. 법개공은 사연인이 아니고 법인이에요. 그냥 모임 단체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생명체입니다. 그래서 법개공을 대신해서 물건도 설명하고 계약서를 써야 될 자연인이 별도로 필요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법인인 개업공인사를 대신해서 물건 설명하고 계약서를 써야 될 자연인이 필요하고 이 법인이라는 회사의 인적 자연인의 구성은 대표이사가 있고요. 대표이사 또는 이사장 이런 사람이 이제 가장 대빵이에요. 회사에서의 대빵을 대표이사라고 하고 협동조합에서의 대빵을 이사장이라고 하는데요. 대표이사, 이사장을 공인중개사법령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대표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표자. 그래서 앞으로 공부하면서 대표자 하면은 이는 회사의 대표이사이거나 또는 협동조합의 이사장을 일컬어서 대표자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또한 이 대표자와 함께 이 회사를 이끌어 나가는 주인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이 법인의 주인의 성격을 갖고 있는데 이사감사가 있습니다. 이사감사가 있는데요. 이사감사를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이사감사로 표현하지 않고 임원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또는 사원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한책임사원을 줄여서 그냥 사원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앞으로 공부하면서 임원 또는 사원 이렇게 나오면은 이분들은
이러한 법인의 이사 감사를 청칭하여 임원 또는 사원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고 요분들이 이 법인을 이끌어가는 주인들이 되겠습니다. 네, 예. 물론 그 밑에 별도로 직원도 또한 둘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사, 즉 공개공이 자기 혼자 중개사무소를 꾸려나가도 되지만 그 외에 별도로 직원도 또 둘 수가 있는데요. 직원을 둘 수 있는데 직원을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직원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고용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인 하면 개공들의 직원을 고용인이라고 표현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해 두시고요. 이 직원을 둬도 되고 두지 않아도 되는데 둔다면은 뭐 몇 명을 두건 제한이 없어요. 그 중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있는 자를 직원으로 고용해도 되고 자격이 없는 자를 직원으로 고용을 해도 됩니다. 직원이 있는 자격이 있는 직원을 우리는 소속 공인중개사라고 표현하고요. 공인중개사 자격 없는 직원을 중개보조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뜻을 이해하면 돼요. 그 다음에 법부지 6조 2항에 규정된 개업공사, 즉 부개공도 역시 직원을 둘 수가 있는데 직원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역시 마찬가지로 뭐로 표현한다고요? 고용이라고 표현하는 거 있고 고용인을 둬도 되고 두지 않아도 되는데 직원 중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자를 직원으로 고용시켰으면 이를 소속 공인중개사라고 하고 자격이 없는 사람을 고용했으면 이와 같은 사람을 중개보조원이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법개공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은 대표자 임원사원은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예. 그 외에 추가로 별도로 직원을 둘 수가 있는데 직원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직원을 또한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직원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고용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고용을 할 수도 있고 없는 자를 고용할 수도 있죠. 자격이 있는 사람을 고용했으면 이를 자격 있는 자를 직원으로 고용했을 때 이를 뭐라고 한다고요? 소속 공인중개사라고 하고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를 회사에 직원으로 취직시켰다면 이를 중개보조원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개념 이해됐습니까? 또한 개공 중에서도 이와 같은 자연인인 이와 같은 개업 공인중개사를 우리는 개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라고도 표현하고 또는 법인이 아닌 개업 공인중개사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면서 개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하면은 요 두 개공을 말하는 것이고 법인이 아닌 개업 공인중개사 하더라도 요 두 종류의 개공을 의미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리고 또한 이 개인인 개공은 즉 법인이 아닌 개공은 사장이 바로 이분들이고 고용인을 둘 수 있는데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와 달리 이와 같은 개인인 개업공사는 대표자라는 말을 쓰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임원이라든가 사원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대표자, 임원, 사원은 법개공에서만 나오는 사람들이지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서는 대표자, 임원, 사원이라는 말 자체가 나올 수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예? 예.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이제 기본적인 건데, 이제 그런 기본적인 걸 알아야지만 출발할 수 있어서, 이거 지금 설명드린 거는 책에 없는 거고, 뒤에 책에 좀 있으면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쓰지 않아도 이해가 되셨죠? 예? 우리 맨 끝에 계신 분은 이게 글씨 잘 안 보였지만, 이해는 되셨습니까? 예.